생리 전 증후군이란 그 여성분들이 생리 전 그 일주일 전부터 생리 기간 중에 느끼는 그 에스트로겐 수치의 어떤 그 증가로 인해서 감정적인 어떤 혼란이나 아니면 이 가슴 부위의 딱딱함, 어떤 불안감, 그리고 두통, 어떤 피로감,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증후군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리적 증후군은 사실 모든 여성의 75% 이상이 한 번씩 겪어봤다고 해도 좋을 만큼 되게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PMS라고도 하고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데 이 여성들 중에 5%에서 10%는 이 생리적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런 피로감이나 어떤 두통, 그리고 가슴의 어떤 그 딱딱해짐, 그리고 짜증,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리 전후로 해서 한 3일 동안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5%에서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적인 어떤 예방, 그리고 어떤 진통 효과 이런 것들을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통증이나 어떤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되게 약간 주관적인 거라 가지고 딱 이게 생리적 증후군이 심하다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점수나 지표 같은 거는 좀 적은데요. 불면증을 그 생리전 직전 증후군에 한 뭐 불면증을 계속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루에 통증을 아주 정말 찢어지는 통증 같은 거를 3번 이상 느낄 때, 그리고 어떤 내가 1에서 10 정도의 두통에서 한 4점 이상의 어떤 심한 두통이 지속될 때, 그리고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소화불량이 생긴다거나 어떤 이런 증상들이 제가 방금 얘기하는 것들이 한 3개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치료받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생리전 증후군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흔한 증후군입니다. 근데 생리전 증후군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타나고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이 될 때는 생리전 증후군으로 비롯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그 같이 병발될 수가 있어요.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사실 단순한 생리적 증후군만으로는 저희가 질병의 카테고리로 보진 않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겹쳐서 오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정말 싫어지고 회사 일을 못할 정도가 되고 내 일상생활이나 사회의 어떤 전반의 기능 저하를 야기시킬 때는 어떤 질병의 어떤 범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트로겐 수치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생리적 증후군도 결국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면서 몸 안에 미네랄이 없어지고 세로토닌과 탄수화물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생기는 어떤 이런 짜증과 우울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 증후군의 첫 번째는 어떤 식사와 비타민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과 비타민, 뭐 B6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밥이나 어떤 밀가루, 빵 이런 것들에 굉장히 나오는 트립토판으로 보충해서 세로토닌을 보충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리적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아까 말했던 에스트로겐과 뭐 항체 형성 호르몬, 그 여포 형성 호르몬의 어떤 균형에 따른 어떤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어떤 이완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되 뭐 너무 힘이 들어가고 수축되는 웨이트 운동보다는 필라테스나 요가, 명상 같은 이완 훈련이나 어떤 복식 호흡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이완하는 습관과 훈련을 해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몬 보충에 따른 아까 말했듯이 그 에스트로겐의 어떤 상승에 따른 어떤 불균형을 그 보충의 그 균형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뭐 경구피임약 같은 아지정 같은 경구피임약 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프리페민 같은 생략 성분으로 인해서 호르몬 조절을 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경구피임 뭐 루프나 미레나 같은 피임 기구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생리전 증후군의 통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울증약을 처방을 해서 세로토닌, 세로토닌계 우울증약 SSRI라고 하거든요.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를 써서 세로토닌 용량을 그 레벨을 인위적으로 높여줌으로써 어떤 생리적 증후군의 통증을 낮춰주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구피임약이 그 에스트로겐의 어떤 농도와 레벨을 그 낮이 낮춰줌으로써
이 어떤 가슴 부위가 딱딱해지는 걸 막고 수축되는 걸 전반적으로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아져서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불면을 일으키는 거를 직접적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사실 호르몬 피임기구, 미레나 루프 같은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약을 안 먹고도 이렇게 어떤 이런 시술로 좀 PMS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어떤 다른 좀 인식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른 나라만큼 그 사례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뭐 여드름이죠. 여드름,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어떤 호르몬 그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가장 흔한 거는 여드름, 그리고 식욕이 없다거나 반대로 식욕이 강하게 좀 폭식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짜증, 생리 또 불순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통 심할 수 있고요. 손떨림이나 눈썹 같은 게 눈 주위의 근육이 좀 떨리는 이 정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최대 2주 정도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되게 틀리고요. 기본적으로 생리적 증후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기사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게 아주 근거가 없는 각설은 아니에요. 논문상에서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해외에서는 그 장기 복용을 했을 때 그런 케이스가 좀 소수지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에스트로겐을 건드리는 생리적 공격피임약 같은 약을 먹지는 않고, 최근엔 오히려 약간 아까 말했듯이 간접적인 SSRI 우울증 약을 먹어서 간접적으로 통증의 어떤 빈도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적고 뭐 아주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쪽으로 인해서 좀 민감하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낮추는 게 더 안심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경구피임약을 드실 때는 처방이 필요하고요. 뭐 프리페미닌 같은 경우는 생략 성분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빈도와 통증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구피임약을 오래 먹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부작용이 좀 민감하시고 불안하신 분이냐면 약국에서 생략 성분을 사 드시는 게 훨씬 심적으로 안정이 되시겠죠. 사실 생리전 증후군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생리라는 건 한 달씩 꼭 한 번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교통사고 같은 거라서 언제 올지 안다고 해서 그 고통을 줄이거나 뭐 거기 면역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그래서 굳이 좀 생리적 증후군을 슬기롭게 잘 넘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그 전후로, 내가 예측 때는 이번 생리기간 전후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세로토닌 보충을 많이 해주고, 스트레스 받을 어떤 일이나 사람과의 만남, 어떤 일 같은 걸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리적 증후군을 뭐 질병이다, 생리적 증후군을 뭐 지나치게 짜증내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리적 증후군은 75%의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병이고, 누구나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당연한 어떤 정상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뭐 생리적 증후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 너무 짜증을 낸다, 너무 유난을 뭐 떤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되게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리적 증후군에 대해서 흔한 오해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임신이나 출산을 해본 사람은 생리적 증후군이 아예 없어지고, 임신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만 생리적 증후군을 겪는다, 이런 잘못된 약간 선입관이 있거든요.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임신이나 출산을 여러 번 한 후에도 생리적 증후군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소문이나 정보를 다시 좀 업데이트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약간 굉장히 사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한데, 그렇게 약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고요. 생리적 증후군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성분들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완이 필요하고 어떤 흥분도에 대해서 자극이 될 경우에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 증후군에 겪고 있을 때는 아내분을 최대한 쉬게 해주고 이완시켜줘야지,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는 오히려 아내분이 원하시는 경우란 모르겠지만 원치 않을 때는 피하는 게 훨씬 더 배려해주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대표적인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고 공식적인 자료를 찾아본 적은 없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설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근거도 전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전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구분해서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동일한 질병은 아닙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단순히 봤을 때 기전으로 똑같다고 해서 치료법을 꼭 같이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그 우세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리적 증후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이나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같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고 그런 증후군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좀 약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능의학 쪽에서는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올라갈 때 테스토스테론 이걸 뭐 몸에 발라줌으로써 에스트로겐의 어떤 기능을 어떤 수치를 좀 낮추는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게 적용되고 이게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대중화가 되어 있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자 입장이고 그 생리적 증후군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심리적, 육체적, 통증적인 이런 것들로 고통스러운 부분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생리적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주변의 가족들, 특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찢어지는 고통과 이 출혈 그리고 이 통증은 뭐 남성분들은 절대로 그 예측하거나 그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통증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인생에서 그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심하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생리적 증후군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잘 그 시기를 피리어드를 잘 넘길 수 있게 주변의 가족분들, 남편분들, 남자친구분들이 절대로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배려해주고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